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지금 미국의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미국의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탄핵안을 발의한 다음에 하원의 법사위원회에서 우선 탄핵 조사를 시작할지 말지를 논의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제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정식적으로 탄핵 발의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 다음은 상원으로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고 다시 거기서 연방 대법원장 주도로 심리를 진행한 다음에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게 된다면 탄핵이 딱 가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총 6개월 정도를 두고서 전체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되는데, 미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 진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2019년 7월에 트럼프가 재선을 염두에 두고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얼마 전 김정은이 광견병에 걸린 미친 개라고 뜬금없이 막말을 퍼부었던 대상이 바로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미 하원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사유가 압도적이라며 탄핵 소추안 작성을 선언하고 나섰죠. 하지만 트럼프는 며칠 전 나토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런던으로 가서는 평소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미국이라는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왔어요. 아니,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서 트럼프를 뒷담화 까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전 세계 뉴스에 다 나온 거잖아. 그런데도 그 와중에 대통령이란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나라 군대를 가지고 용병 장사를 하겠다고 떠들고 있으니 위대한 미국을 가슴에 품고 사는 미국인들은 속에서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트럼프 뒷담화도 까게 생긴 게 정말 깡패짓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선 나토를 보면은 지금까지 러시아와 테러 위협에 맞서는 걸 모토로 70년을 이어왔던 것인데, 그런데 난데없이 중국을 끼워 넣어야 된다고 트럼프가 우겨대는 바람에 결국 나토 공동선언문에 첨부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토와 동맹국들은 5G를 포함한 우리의 통신 안보를 안전하고 탄력적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전념한다 라고도 명시해 중국의 무력뿐만이 아니라 화웨이까지 들먹이게 됐으니, 사드 배치 후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경제적 불이익을 생각해보면은 나토 선언문에 중국과 화웨이 내용을 넣은 유럽 정상들의 심정이 너무 이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또 우리한테 하듯이 압박이라도 해대면 트럼프가 나서서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3355 모여서 트럼프 욕을 해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방위비 문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GDP 대비 4% 정도의 방위비를 쓰니까 나토 회원국들도 그 정도 수준까지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모든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2%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3%, 또 그 다음엔 4%, 이렇게 순차적으로 더 부담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2%를 채우지 못한 국가들을 향해서 나중에 무역으로 걸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돈을 내도록 한다며 협박을 해댔죠. 한마디로 말해서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무역보복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인 거잖아? 실제로 불법 이민자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때렸고, 시리아 문제로 껄끄럽던 터키에는 철강 등의 50% 관세를 매기고, 무역 협상도 중단하면서 경제 보복을 가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토에 가서도 회원국 정상들을 상대로 깡패짓을 제대로 하고 왔단 겁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의 국방비를 보면요,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GDP의 3.14%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0.93%, 영국이나 프랑스는 2.1, 1.91로 겨우 2% 선에 근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냐? 2.42%로요.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꽤 많은 비율을 사용하고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GDP가 1조 6,194억 달러, 즉 1928조 7,054억 원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2019년 국방 예산은 46조 7천억 정도였으니까 GDP 대비 2.4에서 2.5%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5조 정도를 더 얹으면 3%에 더 근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DP 대비 0.93%밖에 안 쓰는 일본한테는 10배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3%가 안 되니까 3%에 더 가까워지는 5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닐까. 오죽하면 SM의 4차 협상을 하루 앞둔 시점에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란 걸 만들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약 2.5%에 이르는 국방비 지출은 동맹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 분담은 물론이고 동맹국 관련 지출을 통해서 재정적 기여를 했다고 미 의회는 평가를 하면서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도 한국의 기여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랑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한테도 서한을 보내서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보도를 우려한다고 밝혔는데요.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적대국 저지 및 평화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방위비를 5배, 10배를 더 요구하는 건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오랜 헌신을 맹세한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킨다라면서 비판을 날린 것인데, 더 나아가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엔 한미 동맹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공짜로 부자 나라를 지켜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다. 사실 우리의 한반도 전진 주둔 주목적은 미국의 국익 향상이다 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자칭 애국 우파들이라면 귀담아 들어둬야 하는 얘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미국 형님이 말하길 주한미군의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 향상이라고 미국 의회에서 딱 얘기해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조기 들고서 길거리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이 대목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여간 이 편지의 주 목적은 지금부터 등장을 하는데 계속 들어보세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지역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일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한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는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며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다가 앞으로 2주 안에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50억 달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 싶지만 알 수도 없는 내용도 대신 물어봐줬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연간 한반도 미군 주둔에 필요한 총 비용,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담을 요구하는 비용 내역, 세 번째, 방위비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및 작정 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네 번째, 협상 결렬 시 어떤 조치가 있을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며 주한미군을 짱박아 두고 있는데 트럼프가 물정도 모른 채 허구한 날 돈 달라고 요구만 해대니, 거기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이 된다며 밤낮으로 기사를 올리는 자칭 보수 언론에서는 방위비 안 올려주면은 주한미군 1개 여단이 철수한다는 기사까지 보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제요, 존 루드 미 국방부 차관은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하면서 그것도 상원 국방위 청문회 자리에서 딱 잘라 말하며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 고 거듭거듭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미국 의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미국이 적당히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세계 경찰이라도 된 듯이 폼잡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트럼프가 여기저기 찔러대고 다니며 동네 양아치처럼 삥이나 뜯고 다니니 짜증이 난다는 거겠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방위비 대폭 인상이냐 아니면 경제 보복이냐, 문재인 정부 앞에 펼쳐질 가시밭길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자존심이 살아야 기가 살고 기가 살아야 힘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국민적 자존심을 세우는 방향으로 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두 뭉쳐서 힘을 모아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참고로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해드렸죠? 우리나라 올해 대미 흑자가 1월부터 10월까지 1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에다가 그 절반인 50억 달러를 뚝 떼서 준다면 그럼 우리는 뭐냐고. 그냥 죽도록 일해서 미국에서 벌은 돈 100억 달러 중에서
그 반 50억 달러를 주한미군 방위비로 바치는 겁니다. 그냥 우리한테 대미 흑자 100억 달러라고 하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거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50억 달러를 빼봐요. 이건 아주 날강도 중에 날강도란 것이죠. 그런데도 미국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먼저요. 당신 재산 다 팔아서 미국에다 갖다 주세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you.